162쪽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우리가 이 입체도형하고 관련된 이야기를요 언제 했었냐면은,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완전 처음 보는 건 아니시거든요. 우리 입체도형하고 관련된 얘기를 중학교 1학년 때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너네 6년을 통틀어가지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통틀어서 입체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때가 중학교 1학년 때밖에 없어. 중학교 1학년 때 입체도형에 대한 모든 이야기, 점선, 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면체랑 회전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뒤로는 우리가 입체도형을 거의 볼 일이 없었다고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뭐 원뿔, 원기둥, 부피, 건널비 이런 내용들이 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그냥 간간히 문제로 등장을 하는 정도였지, 다시 우리가 이 입체도형을 진지하게 공부를 하게 된 때가 중학교 1학년 이후로는 없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입체도형하고 관련된 기본적인 성질들을 리마인드 한다는 느낌으로 앞단원들은 정리를 해주시면 돼. 사실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한 번쯤 봤던 내용일 거기 때문에 162쪽의 공간도형의 기본 성질에서 뭐 여러 가지 정리들이 있는데 그냥 쭉 읽어보면서 넘어갑시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오직 하나뿐이다. 밑에 평면의 결정 조건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모든 점은 이 평면 위에 있다. 되게 당연한 소리들을 하고 있죠.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다. 서로 다른 두 평면이 한 점을 공유하면 이 두 평면은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을 공유한다. 교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평면도형에서는 직선과 직선이 만나면 교점이라는 게 생기는데, 입체도형에서는 이제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선이 생기기 때문에 얘를 교선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도요 한 가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가 직선이라는 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직선은 끝이 있는 도형이었어, 없는 도형이었어? 없는 도형이었어요. 맞아요? 두 점을 기준으로 이 두 점을 지나기는 하는데 양쪽 끝으로 한없이 뻗어나가는 도형이 직선이었고, 내가 요거를 끊고 싶으면 직선이 아닌 무슨 이름으로 불러야 돼? 선분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야 돼. 맞아요? 자, 비슷한 느낌으로 공간 도형에서 평면이라는 도형은요, 자, 항상 우리가 문제로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평면을 사각형처럼 그리지만, 실제로 이 평면이라는 도형도 직선처럼 끝이 없는 도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기준은 이 사각형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 바깥쪽으로도 한없이 뻗어나가는 그런 도형이라고 생각을 해줘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 평면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풀 때 헷갈리지 않는다고요. 됐어요? 만약에 뭐 각기둥이라던가 뭐 각뿔 같은 것들이 나오더라도요, 그 안에서 내가 삼각형을 고르고 사각형을 골랐을 때 만약에 문제에서 사각형, 삼각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평면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 사각형,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이라는 표현을 쓰면 모양은 삼각형, 사각형이지만 거기에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항상 문제를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고. 됐어요? 직선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자, 평면의 결정 조건 몇 가지 있었습니까? 자, 우리 결정 조건이라는 표현을 되게 이곳저곳에서 많이 썼었어요. 맞아요? 직선이라는 게 결정이 되려면 점이 몇 개가 필요하시고, 삼각형이 결정이 되려면 세 가지 다른 조건이 있었잖아. 우리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할 때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세 변의 길이가 예쁘게 주어진다던가, 아니면 두 변과 이인각의 크기가 주어진다던가, 한 변의 길이랑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진다던가. 결국 이런 조건들이 주어져 있을 때 직선과 삼각형을 딱 몇 개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결정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딱 하나만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결정 조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선을 만들고 싶은데 점 하나만 찍게 되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이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죠? 삼각형에서도 그랬었어요. 우리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두 변하고 끼인 각이 아닌 각이 주어지게 되면 삼각형이 딱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두 개로 결정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했었다고요. 그죠? 그러면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는 것도 뭐냐? 내가 이런 조건을 줬을 때 평면을 딱 하나만 그릴 수 있는 조건. 밑에 네모 박스에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일단 기본은 뭐냐? 첫 번째 녹색 박스의 괄호 1번에서 이야기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일직선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왜? 세 점이 일직선상에 존재하면 그냥 직선 하나가 되시고 마치 점 하나가 주어지면 직선을 여러 개 그릴 수 있듯이 봐봐. 직선 하나만 이렇게 그려놓고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을 그리겠다고 하면 요걸 포함하는 평면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똑같은 느낌으로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면이라는 게 딱 하나만 그려지려면 점이 3개가 필요하시다. 3개가 있어야지만 이 3개를 포함한 평면은 요거 칠판 하나밖에 없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요거를 기반으로 내가 세 점 중에 2개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주시면 직선을 만들어 주시면 직선과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뭐야? 이 직선이 점 2개를 대변을 하게 될 거라는 거지. 그죠? 나머지 한 점은 직선 위에 있지만 않으면 마치 세 점이 주어진 것처럼 평면을 딱 한 개만 그려주실 수가 있을 거다. 그죠? 여기에 내가 직선을 2개를 그리고 싶다. 근데 두 직선은 아무렇게나 주어주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세 점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이 각각이 만나는 교점 기준으로 점 2개, 점 2개 결국은 점 3개를 대변하는 도형이 되겠구나. 됐어요? 근데 꼭 만나지 않더라도 평행한 두 직선이 주어졌을 때에 마찬가지로 평면은 하나로 결정되는데 이게 두 직선이 공간상에 놓이게 되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도요. 공간상의 두 직선이라는 거는 항상 만나거나 평행하거나가 아니었어. 공간상에선 두 직선에 어떤 위치 관계도 있었어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이렇게 생긴 두 직선을 우리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 꼬인 위치. 그치. 꼬인 위치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게 되면 봐봐. 이렇게 두 직선을 동시에 포함하는 평면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상에서는 아무렇게나 두 직선이 존재를 하시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꼬인 위치를 제외한 두 직선이 주어졌을 때 평면을 하나 그려주실 수가 있다. 꼬인 위치는 애초에 평면을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제외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제 계속 중학교 1학년 때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오른쪽 있네. 뭐야? 적혀 있었잖아.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우리는 공간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고 평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3번 꼬인 위치라는 것도 이제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죠? 꼬인 위치 이제 다시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직선이 평면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이 직선이 평면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안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근데 평면하고 직선이 안 만나려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냐? 바로 3번 평행하셔야죠.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평면이기 때문에 이 바닥하고요, 이 직선을 안 만나게 어떻게 그려도요, 결과적으로 이 직선은 이 평면하고 나란하게 뻗어나갈 수밖에 없지 않니? 어느 방향으로 그리셔도. 그렇기 때문에 직선과 평면은 포함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안 만나면 무조건 얘네 둘이는 평행할 거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셔.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도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상한 위치 관계를 머릿속에 상상하지 말고 여기 있는 안에서 이제 입체도형들을 생각을 해주셔라. 평면과 평면이 되면 이 평면은 끝이 없는 도형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평면 두 개를 사각형처럼 이렇게 그렸다고 해도요. 자, 우리는 요 두 개를 기준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 끝없이 뻗어나가는 형태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두 평면의 위치 관계는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실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만나면 무조건 무엇이 생기시고 교선이라는 게 생기시고, 자, 나중에 가면은 막 이런 형태의 입체도형도 볼 거거든요. 되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려놨잖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끝없이 뻗어나간다는 가정하에 무조건 뭐가 생기실 거다? 교선이라는 게 생기실 거다. 됐죠? 됐죠?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진짜 이런 상황들이 나와요. 되게 한 점에서 만날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평면 기준으로는 무조건 끝이 없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두 평면이 안 만나는 건 평행하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 필수의 제 1번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십니다. 공간에서 네 점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고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 일단 기본적으로 세 점을 잡았을 때 일직선상이 없고요. 네 점을 잡았을 때 한 평면상이 있지 않다. 그러면 이 네 개는요, 세 개를 잡을 때마다 새로운 평면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 만약에 이 네 개의 점이 한 평면 위에 있으면 어느 세 점을 잡아도 결국은 똑같은 평면이 되실 거란 말이야. 다시 평면은 끝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한 평면 위에 네 점이 있게 되면은 결국 어느 세 점을 잡아도 똑같은 평면을 이야기할 거다. 그러면 네 점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결국 나는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 점 몇 개를 뽑아주시면 돼? 몇 개 중에? 4개 중에, 그죠? 4개 중에 3개를 택한다. 그래서 밑에도 조합으로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4개의 서로 다른 평면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 가벼운 마음으로 넘어가시면 될 거고, 필수 예제 2번 좀 어렵지 않은 문제지만 중학교 1학년 때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직육면체에 A, B, C, D, E, F, G, H가 있습니다. 1번 A, D랑 평행한 모서리 누구누구가 있을까? B, C, D, 보이죠? 직선하고 평행한 거는 바로바로 보이셔야 돼요. 그죠? 3개가 있을 거고, 그러면 A, D랑 꼬인 위치에 있다. 무슨 소리야?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이상한 관계. 누구요? H, G, E, F, B, F, C, G. 자, 이거를 바로 찾는 게 힘들면, 자, 거꾸로 A, D랑 만나는 애들 쳐주시고 아까 전에 구했던 평행한 애들 쳐주시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꼬인 위치란 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거니까 이거 만나는 모서리하고 평행한 모서리들을 제외하는 식으로도 찾아주실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면의 관점에서 모서리 A, B랑 평행한 면이란 건 뭐야? A, B랑 평행한 면 어디 있습니까? 밑에도 있고, 뒤에도 있죠. 맞아요? 평면하고 직선은 만나지 않으면 항상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지금 A, B를 포함하는 평면 그리고 만나는 평면을 제외하면 자연스럽게 평행한 평면이 되실 거다. 그죠? 면 AEHD 뭐야? 왼쪽에 있는 요거네요. 자, 요거랑 만나는 면 너무 쉽다. 평행한 거 제외해 주시면 되고, A, B를 포함한 면 2개시죠. 자, 포함이라는 건 아예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개가 있으실 거다라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야.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다시 리마인드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167쪽. 직선과 평면의 평행. 자, 일단 직선과 직선의 평행이라는 거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어요. 그냥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직선과 직선이 평행하다라고는 이제 이야기 못해. 우리는 공간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만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란히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 나란히 뻗어나간다는 거를 수학적으로 평면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하면 여기 있는 녹색 박스처럼 이야기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가
다른 평면하고 만날 때 생기는 두 교선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두 교선은 평행하다라는 거죠. 글쎄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2번 L과 알파가 평행할 때 만나지 않는다는 소리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랑 알파가 만나는 교선도 마찬가지로 직선 L과 평행할 것이다. 됐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그림으로 봐도 평행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면 일단 꼬인 위치가 아니면 평행하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야. 그러면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신가? 바로 1번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에 대해서 L이 알파에 포함되면 L과 평면 베타는 평행하다. 아, 이거를 만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평면을 이용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구나. 바로 2번 LM에 대해서 L을 포함하고 M은 포함하지 않는 평면 알파는 직선 M과 평행하다. 되게 다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참고 삼아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도 나중에 문제에서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언제 평행하게 되는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평면과 평면이 평행하다 보다 만나지 않는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바로 1번 알파 위에 있지 않은 P를 지나고 알파에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다. 아, 그러면 이 두 직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면은 절대로 알파랑 만날 수 없겠구나.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서로 다른 세 평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알파, 베타가 평행하고 베타랑 감마가 평행하면 알파랑 감마도 평행하겠구나.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네,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평행이라는 조건들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라고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시니까. 자, 필수 예제 3번. 자, 한 평면에 있지 않은 4점 ABCD를 차례로 이어서 만든 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EFGH라 하면,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밑에 그림도 나와 있는데, 자, 평면에 있지 않은 4점이기 때문에, 자, 이 사각형은요, 실제로 사각형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한 평면에 있지 않은 4점인데 얘네들을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이 도형은요, 한 평면 위에 당연히 없을 거고 이렇게 꺾인 형태가 되실 거란 말이야. 실제로 사각형을 이렇게 펼쳐진 상태에서 대각선 기준으로 접은 도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서는 사각형이라는 표현을 써놨는데 실제로 얘는 사각형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저 밑에 무슨 표현을 써놨냐? 보슈사변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표현이 중요한 건 아니야. 실제로 얘를 사각형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얘는 사각형이라기보다는 사각형을 접은 도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그랬을 때 각 변에 중점을 이어서 만든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임을 증명해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다시 또 무슨 기억을 끄집어 내셔야 되냐? 중학교 2학년 때 이야기했었던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럼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야? 그냥 마주보는 변이 평행. 맞아요? 이건 평행사변형의 정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평행사변형은 또 어떤 성질이 있었어? 그 대각의 크기 같아요.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다. 또 대각선이 이등 서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은 이등분한다. 되게 많이 쓴 성질이죠. 수학 3부터 시작해서 2차 곡선까지 평행사변형에서 되게 자주 등장하는 고등수학에서 성질이었어요. 하나 더 있지 않니? 두 쌍의 대변 길이가. 그래, 변의 길이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정의, 성질을 만족하면 그 사각형은 당연히 평행사변형이 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평행사변형은 얘네들 말고도요,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 그게 뭐야?
이게 핵심이에요. 평행사 변형은 정의랑 성질 말고도 평행사 변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행사 변형을 만들 때 이 조건이 의외로 평행사 변형을 만들 때 되게 많이 쓰인다는 거죠. 꼭 두 쌍일 필요 없이 한 쌍이 길이도 같고 평행하면 자연스럽게 이 사각형은 평행사 변형이 되실 거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자, 여기 필수 예제 3번에 자, 밑에 있는 그림을 참고할게요. 자, 중점을 연결했는데, 자, 그러면 자, EH라는 변을 봐. 자, 그 위에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도 정리가 돼 있어. 자, 내가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2차 곡선에서 한번 이야기하셨었죠. 중점을 연결하면 만들어지는 선분은 밑변과 평행하면서 길이가 절반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H는 BD랑 평행하면서 길이가 절반이어야 되겠네. 맞아요? 근데 똑같은 느낌으로 FG라는 애도요, BD랑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아야 되지 않겠어? 아니, 길이가 절반이어야지. 맞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H랑 FG는 어떤 선분이 되시는 거야? 평행한 선분이면서 둘 다 길이가 BD의 절반이 되실 거라고. 뭐야? 한 쌍의 대변이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사각형은 평행사 변형이 되실 거다. 됐죠?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들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끄집어내서 정리를 해주실 수 있어. 자, 이 문제 하나에 지금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 문제에 적혀있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부터 시작해서 평행사 변형이 될 조건까지 내가 이미 첫 시간에 열심히 읽어봐라 라고 줬던 중학교 도형의 성질에 다 있던 것들이에요. 됐습니까? 이런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평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거야. 됐니?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그걸 가지고 문제 쓸 때는 우리가 중학교 도형의 성질들도 잘 생각을 하면서 써주셔야 된다. 171쪽으로 가봐. 직선과 평면의 수직. 자, 이번에는 수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우리 평면 벡터 단위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자,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면 당연히 두 직선이 만들어내는 각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거기 괄호 2번에다가 별표를 치세요. 자, 이제부터는 너네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자, 뭐냐? 자, 공간상에서는 두 직선이 항상 만나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심지어 만나지 않는다가 항상 평행을 의미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위치관계?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에 대해서도요, 이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만나지도 않는데 무슨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냐? 마치 우리가 평면 벡터에서 벡터를 자유롭게 평행 이동을 한 것처럼. 그래서 공간상의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꼬인 위치에 있더라도 어떻게 평행 이동을 해서 만나게끔 만들어주시면 그때 생기는 각의 크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몇 도부터 몇 도 사이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치? 90도 사이만 우리는 항상 예각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다. 왜? 봐봐. 자, 예각이 생겼어요. 이 각이 점점 커져. 둔각이 됐어. 그럼 자연스럽게 반대쪽에 예각이 생긴다 그랬잖아. 그죠? 직선이 이루는 각은 예각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에도 평행 이동을 해서 만들어내는 각을 찾아주실 거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밑에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다가 별표 3개. 자,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공간도형의 여러가지 기본 성질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바로 직선과 평면의 수직입니다. 자, 직선과 평면이 수직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그림을 상상을 해주시면 돼? 누가 봐도 이런 그림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직선이 평면 기준으로 똑바로 서 있는 상황.
맞니? 자, 근데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릴 것인가? 자, 이게요. 자, 직선을 평면 기준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끔 만들어도요. 자, 이 직선은 평면 위에 임의의 한 직선을 그었을 때 수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셔요. 잘 봐. 당연히 상식적으로 직선과 평면이 수직하다라는 건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내가 얘를요 이렇게 기울여도요 평면 위에 이런 직선을 잡게 되면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은 평면 위에 어느 직선을 잡느냐에 따라서 얘네 둘이 만들어내는 각이 달라지게 되는데 내가 얘를 이렇게 직선을 긋잖아. 그러면 이 직선은 지금 여기 있는 나무 막대기랑 정확히 수직이시란 말이에요. 보여? 수직처럼 보여? 이게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요. 평면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세웠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네 둘이는 수직이시란 말이야. 그죠? 근데 내가 요 직선이 아니라 다른 직선을 이런 식으로 긋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요 직선이랑 얘는요 수직인 상황이 아니시라고요. 됐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는 거는 거기 지금 녹색 박스에 있는 것처럼요 직선 L과 평면 위에 어느 직선을 그어도 항상 수직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결국 평면과 직선이 수직하다는 건요 여기 평면 위에 어느 직선을 그어도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직선하고 수직한 상황이 되셔야 돼요. 됐어요? 근데 우리가 매번 이 직선과 평면이 수직한 걸 증명하겠다고 평면 위에 직선을 막 무수히 많이 그려가지고 찾을 수는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찾을 때에는 무엇만 찾아주시면 되냐? 딱 두 개만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평면 위에 두 직선과 수직한 직선은 평면과 수직이라는 거지. 정의 자체는 평면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인 상황이시지만 우리가 실제로 찾을 때에는 딱 두 개만 수직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된다고요. 왜냐? 왜 한 개는 안 되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직선을 그어도 지금 하얀색 직선하고는 수직한 상황이시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 하얀색 직선을 제외한 다른 직선을 긋게 되면 수직이 아니게 돼버리시니까. 됐어요? 자, 평면과 수직하지 않은 직선이더라도요. 기본적으로 평면 위의 직선 하나랑은 수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찾을 때에는 딱 두 개, 한 개보다 더 많게만 찾아주시면 두 개의 직선과 동시에 수직해 그러면 걔는 무조건 이렇게 평면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라는 거예요. 됐어요?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자, 거기는 그냥 평면 위에 모든 직선과 수직이라고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을 때에는 이 평면 위에 두 개의 직선을 잡아서 주어진 직선이 수직한지를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참고로 평면하고 수직하지 않은 직선을 긋더라도 평면 위에 항상 하나라는 수직한 직선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더 많은 개수의 수직한 평면 위의 직선을 찾아주면 자연스럽게 평면과 수직한 직선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림만 놓고 보면 되게 당연한 그림이지만 이 개념이 나중에 되게 중요하게 쓰일 거기 때문에 잘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직선의 평면과 수직에 대한 정리. 자, 여기 서로 다른 두 직선이라는 표현을 썼죠. 밑줄 긋고 별표 한번 다시 쳐주시고 밑에 왜 두 직선과 수직한 직선이 극평면과 수직한지에 대한 증명도 나와 있는데 증명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시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필수 예제 4번. 자, 공간에 서로 다른 세 직선과 서로 다른 두 평면이다. 기억나십니까? 중학교 1학년 때도 이런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나도 중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면 맨날 펜을 이렇게 늘어놓고 시험장에 이제 했단 말이야. 됐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중요한 건 공간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진짜로 항상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반예를 찾아 나가는 느낌으로 고민을 해주시면 돼. 자, 기억. 자, 직선 기준으로 L과 N이 평행하고 M과 N이 평행하면 L과 N은 자, 무조건 평행하셔야지. 맞아요? 펜 3개 꺼내가지고 막 따져보시라고요. 두 개가 평행한데 다른 애도 평행해? 그럼 얘네 둘이도 당연히 평행하셔야 되는 상황일 거다. 자, 니은 L과 M이 수직하고 M과 N이 수직하면 그러면 L과 N은 평행한 겁니까? 어때? 봐봐. 자, 평행은 이렇게 두 개를 평행하게 만들어 주셨을 때 얘 기준으로요. 자연스럽게 평행한 두 직선이 되시잖아. 근데 자, 어떤 직선 기준으로요? 수직한 직선, 수직한 직선. 자, 이렇게 예쁘게 두 개를 꽂아주시면 평행처럼 보이지만 자, 이거랑 수직하다는 거는 이렇게 꽂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꽂아버리면 꼬인 위치가 되실 수도 있네. 맞아요? 니은에다가 꼬인 위치라고 적어주시고 반예가 존재하신다는 거야. 자, 틱은 자, 이번엔 평면 기준이야. 자, 어떤 직선이 자, M은 직선이고요. 알파 베타는 평면이잖아. 자, 이 직선 기준으로 평면이 평행하고 안 만나고 평면이 평행하고 안 만나면 알파 베타가 무조건 평행해야 됩니까? 아니죠. 봐봐. 야, 직선 기준으로요. 평면만 해도 만나는 두 평면이 되시잖아요. 그죠? 직선과 평행한 평면이라고 무조건 평행하진 않다. 그거는 기억에서 이야기하는 직선에서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리을 L과 M이 수직하고 M과 알파가 평행하면 뭐야? 자, M을 기준으로야. 자, L은 수직하고요. 알파는 평행해. 그러면 L과 알파는 수직한 겁니까? 야, 봐봐. L이라는 직선은 M과 수직하고요. 알파라는 직선은 M과 평행해요. 이렇게 그리면 당연히 수직처럼 보이죠. 근데 알파는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L과 알파는 평행할 수도 있는 거네. 맞아요? 심지어 평행 수직이 아니라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으실 거네. 뭐야? 얘명 맞는 게 하나도 없네. 기억밖에 맞는 말이 없어요. 다들 관례를 가지고 계신다고. 됐죠? 자, 이거를 그냥 머리로만 따지려고 하면 힘들어요. 공간 도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내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뭐 손가락이나 펜, 책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위치 관계들을 따져 보시라고요. 됐어요? 분명히 관계가 보일 거라는 거야. 됐죠? 자, 다음 페이지 필수 예시 5번. 자, 정육면체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걸어 1번 EB랑 어디 있니? EB랑 CG다. 자, 얘네 둘이는 뭐야? 꼬인 위치인데 뭐 어떻게 하시라? EB랑 CG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네. 어떻게 하시라고? 평행 이동하시라고. CG를 BF로 옮겨도 상관없으시잖아요. 그럼 이루는 각이 몇 도야? 45도처럼 생겼죠? 정육면체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다시 이 B랑 AC다. 얘네들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찾아주셔야 되냐? 누구로 옮길까? AC를 이 G 쪽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무슨 삼각형이 그려지니? 그쵸? 정삼각형이 그려지시는 거 보여? 정육면체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연결해서 만들면 정삼각형이 되신단 말이야. 맞니? 그러면 얘네들이 이루는 각은 60도겠구나. 3번 AD랑 EB다. EB 어디니? 그럼 AD랑 EB는 이루는 각이 몇 도가 되시는 거야? AD를 BC로 옮겨볼까? 어때? 몇 도처럼 보이니?
30도처럼 보여요? 다시 옮겨봐. EB랑 AD를 BC로 옮기면 BC랑 BE가 이루는 각이잖아요. 그래, 수직하죠. 맞아요. 지금 BC가 옆에 있는 면하고 수직하기 때문에 결국 그 평면 위에 모든 직선하고 수직하셔야 된다. 됐죠? 자, 이게 입체도형이라서 잘 안 보여요. 계속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 익숙해지시라고요. 됐어요? 왜냐면 우리는 5년 동안 이 입체도형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입체도형을 보면서 특히나 이렇게 수시도로 주어져 있을 때 얘네들이 이루는 각이 살짝 기울게 그리기 때문에 각이 바로바로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됐어요? 계속 보는 연습들을 해주시고 175쪽 삼수선의 정리. 네, 여기서부터는 집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 뒤로 나오는 삼수선의 정리, 이면각, 정사형은 이제 중학수학 때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이니까. 자, 근데 그 중에서 삼수선의 정리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 삼수선의 정리가 사실 우리가 공간도형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그냥 느낌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던 내용인데, 자, 수직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꼭 좀 이제는 느낌이 아니라 이 삼수선의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왜 수직인가를 알고 풀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삼수선의 정리라는 걸 이야기를 하려면 세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평면이 하나 필요하고, 평면 위에 있다는 거는 평면에 포함된 직선이시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점이 하나 필요한데 얘는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개를 가지고 세 개의 수선을 그릴 거야. 수선이라는 거는 수직인 직선이시라는 소리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괄호 1번을 보면은 어떻게 주어져 있는가? 평면이 있고 이 평면 위에 직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을 그었을 때 괄호 1번 P5 이 점에서 평면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시고요. 그리고 그 수선의 발 O에서 직선 L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H라는 점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연결했을 때, PH를 연결했을 때 이 노란 선은 자연스럽게 여기는 직선 L과 수직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되게 당연한 얘기 같죠? 수직하고 수직하면 만들어지는 선분은 자연스럽게 이 직선하고 수직하다. 자, 이 증명을 무엇 가지고 해주실 거냐? 우리가 방금 아까 이야기했던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자, 결국 직선과 평면이 수직하려면 평면 위에 몇 개의 직선하고 몇 개? 두 개의 직선하고 수직하셔야 된단 말이야.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요 지금 선분은요, P5였어요. 자, 요거가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거니까 얘는 평면하고 수직한 직선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P5라는 거는 만나지는 않지만 요 직선 L하고 수직이지 않니? 그죠? 요거 평행 이동하면 똑같이 수직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단 말이야. 맞아요? 자, 그리고 OH는 L하고 수직하게 그어 놓으신 거야. 그럼 잘 봐. L이라는 직선은요, 이거랑도 수직하고 이거랑도 수직하네. 맞니? 그럼 자연스럽게 L은요, 삼각형 POH를 포함하는 이 평면하고 수직한 상황이어야 되겠네. 맞죠? 두 개랑 수직하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 삼각형 안에 있는 PH랑도 마찬가지로 수직이어야 되겠다. 됐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직선과 평면이 수직하다는 거는 두 개만 수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그 평면 위에 모든 직선하고 전부 다 수직일 거기 때문에. 됐어요? 증명 가벼운 마음으로 넘어가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이번에는 얘가 아니라 다른 직선을 기준으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다. 자, 똑같이 평면하고 평면 위에 직선, 평면 밖에 점이 있으면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수직하게 그었냐? 자, 일단 평면에다가는 똑같이 수직하게 그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전에 노란색이었던 선을 이렇게 수직하게 그으실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요 수선의 발하고 요 수선의 발을 연결한 이런 선분이 생기실 거고, 그러면 요 노란 선분은 마찬가지로 직선 L과 수직하겠지. 증명은 똑같이 진행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바로 3번이 하이라이트야. 얘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자, 결국 삼수사의 정리라는 거는 수선 3개랑 관련된 정리이시라는 소리고, 셋 중에 2개만 수직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수직한 직선이 되신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는 관점을 요 P5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자, 얘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요 점에서 이 직선에다가 먼저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만들어지는 요 H라는 점을 기준으로 요 직선 L하고 수직한 직선을 이렇게 긋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어떻게 내릴 거냐? 점 P에서 직선, 자, 얘를 M이라고 할게요. M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자, 이건 뭐야?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거예요. 평면에다 내린 게 아니라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요 P5가 평면과도 수직하다 라는 거지. 실제로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자연스럽게 이 평면하고도 수직한 상황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되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 디테일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특히나 바로 3번에다가 별표 좀 치시고 이 상황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러나 저러나 수선이 2개가 있으면 나머지 하나도 자연스럽게 수선이 되신다, 수직이 되신다 라는 이야기를 이 삼수형의 정리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삼수형의 정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건 삼수형의 정리요 라고 대놓고 문제로 등장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입체도형 속에 숨어가지고 내가 직접 찾아야 되는 상황으로 등장을 하실 거라는 거야. 됐어요? 자, 근데 일단은 이 삼수형의 정리를 대놓고 물어보는 176쪽의 필수예제 6번부터 차근차근히 보죠. 자, 이건 대놓고 지금 삼수의 정리를 쓰고 있어요. 왜냐?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 O를 내렸고, 그 O에서 직선 AB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자, 여기는 지금 그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어디다가 선을 그어주시면 PH라는 선을 그어주시면 자연스럽게 PH는 누구랑? AB랑 수직할 것이다. 맞아요? 이거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요. PH를 그어서 실제 길이를 구해보면은 2랑 2루트 3이니까 피타고라스점 있으면 4겠네. 맞아요? 근데 자, PH는 AB랑 수직하니까 그 옆에 5라는 길이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 AHP가 자연스럽게 또 직각삼각형이 되시는 거 아니야? 그죠? 문제에서 물어본 H는 5대 4대 3 해서 3하고 그냥 찾아주시면 된다고요. 됐죠? 수직하고 관련된 건 사실 그림만 봐도 되게 수직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증명이 되시는 거다?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증명이 되시는 거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자고요. 됐어요? 사실 삼수의 정리는 이런 문제보다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7번 같은 문제가 더 자주 등장을 한다고. 직육면체 안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변의 길이가 1, 2, 2인 직육면체에 D에서 이 G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I라 그랬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DI의 길이지만 이 안에서 일단 무엇을 찾아주셔야 되냐? 봐봐. 지금 문제에서는요 D에서 I에다가만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근데 얘는 뭐야? 직육면체잖아. 그죠?
자, D라는 점은요, 밑면 기준으로 뭐야? DH가 자연스럽게 평면하고 수직인 선분이시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어? HI가 누구랑? EG랑 수직하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다고요. 맞아? 이 상황이시죠? 아까 전에 필수예제 6번은 이 상황이었으면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가 요거랑 수직하다 였으면 이번에는 뭐냐? 자, 애초에 D, H는 평면하고 수직한 상황이고 그런 D점에서 EG 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시면 뭐다? HI는 EG랑도 수직할 것이다. 됐어요? 그럼 일단 무엇부터 찾아주셔야 되냐? 자, 밑면 기준으로 HI의 길이부터 생각을 해주셔야지. 자, 밑면만 가지고 올게요. HE, FG가 있으면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HI는 자연스럽게 EG랑 수직할 거기 때문에 자, 얘가 1이고 얘가 2면 얘는 얼마시고? 루트 5시고 직각삼각형이시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요거 해가지고 H는 뭐가 되실 거다? 루트 5분의 2가 되실 거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DI의 길이는 무슨 삼각형을 가지고 오시면 돼?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죠. D를 기준으로 HI까지 DH는 지름면체의 높이였고 HI는 우리가 방금 구한 루트 5분의 2다 라는 걸 가지고 오시면 자연스럽게 또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DI의 길이를 찾아줄 수 있겠다. 됐니? 이런 식이에요. 삼수의 정리는 대놓고 너네들한테 삼수선의 정리입니다. 아니면 삼수선의 정리를 증명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등장을 하지는 않아. 문제 속에 자연스럽게 수직하고 관련된 정보들을 찾을 때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삼수선의 정리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됐죠? 밑에 있는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니까 이제는 수직하고 관련된 특히나 공간도형, 입체도형에서 수직하고 관련된 선분들을 찾을 때에는 꼭 삼수선의 정리를 생각을 하면서 그냥 또 아무 생각 없이 수직하겠거니 이지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됐지? 잘 좀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해놓고 큰 1번에 이면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수학 1에서도요 각이라는 걸 정의를 할 때 각이라는 건 무엇이 만들어내는 도형이라고 그랬었어? 우리 삼각함수단에서 각 이야기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 직선이었어? 반직선. 그래, 두 반직선이 만들어내는 도형 해가지고 시초선 동경 이야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자, 원래 각이라는 거는 시작하는 점이 일치하는 두 반직선이 만들어내는 도형이었는데 어차피 이걸 연장하면 직선이 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각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평면도 마찬가지야. 평면은 끝이 없는 도형이잖아. 그리고 두 평면이 만난다고 하면 무조건 뭐가 생기셔? 교선이라는 게 생기셔. 근데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수학 1에서 각이라는 걸 증명했던 것처럼 아니지. 수학 1에서 각이라는 걸 정의 내렸던 것처럼 평면이 만들어내는 각도요. 일단 끝없이 펼쳐진 평면이 아니라 지금 거기 이면각에 그려져 있는 그림처럼 선분 하나를 공유하고 있는 반평면 이런 느낌이에요. 끝이 없는 평면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선을 공유하고 있는 두 반평면이 만들어내는 요 각을 이면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평면을 끝없이 펼치게 되면 결국 이런 그림이 똑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면각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자, 평면 위의 한 직선은 평면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각각을 반평면이라고 한다. 결국 직선 L을 공유하는 반평면 마치 수학원에서 반직선 가지고 각을 만들었듯이 반평면은 부러진 도형을 이면각이라고 한다. 두 개의 면이 만들어내는 각이라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직선 L 두 반평면이 만들어내는 교선을 이면각의 편 그리고 두 반평면 알파 베타를 이면각의 면이라고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평면과 평면이 되면 이게 직선이면 사실 만들어내는 각은 이것밖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평면과 평면이 되면 이제 요 안에서 사실은 내가 각을요 되게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당연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각이 두 평면이 만들어내는 각일 건데 내가 이거를요 직선을 가지고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자, 요 평면 위에 이렇게 삐뚤어진 직선, 요 평면 위에 이렇게 삐뚤어진 직선을 그어가지고 요 삐뚤어진 직선이 만들어내는 각을 구하게 되면 얘는요 지금 요 두 평면이 만들어내는 각하고 다른 각의 크기를 가지실 거라는 거예요. 직선과 직선이 만들어내는 각은 예외가 없이 그냥 요 크기를 뽑아 오시면 되는데 평면과 평면은 내가 이 평면 위에다가 직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실제 이 두 평면이 만들어내는 각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되게 여러 크기의 각이 존재를 하실 수가 있다고요.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면각의 크기를 따질 때에는 항상 무엇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 지금 녹색 박스에는 이면각의 변, 두 반평면이 만나는 교선을 기준으로 수직하게 그은 두 직선에 이르는 각을 이면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두 평면이 만들어내는 각은 마치 이건 평면이지만 이거를 딱 바로 옆에서 쳐다봤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평면이 직선처럼 보이게끔 바로 옆에서 쳐다봤을 때 만들어지는 보이는 바로 그 각의 크기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요. 그러면 이 평면을 옆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짜부를 시켰을 때 생기는 직선이라는 거는요 자연스럽게 누구랑 수직하실 수밖에 없어서 이 두 평면이 만나는 교선에 수직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내가 선분을 가지고 두 평면이 만들어내는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으면 항상 두 평면이 만나는 교선에다가 각각의 평면에 수직하게끔 이렇게 선분을 그어주시면 어떤 그림이 나온다? 이 평면 두 개를 옆에서 짜부시켜서 봤을 때 나오는 그대로 그런 그림이 나오신다는 거야. 됐죠? 그거를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요거다. 이면각의 편, 두 평면이 만들어내는 교선 기준으로 각각의 평면을 수직하게 직선을 그어야지만 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되실 거라는 거죠. 이렇지 않게 긋게 되면 각의 크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평면에서는 꼭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아닌 각의 크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심을 하면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큰 2번은 이제 반평면을 확장했을 때 만들어지는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두 평면도 끝없이 뻗어나가게 되면 마치 두 직선이 이루는 각처럼 하나가 예각이면 다른 하나는 둔각이 되실 거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0도에서 90도 사이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그 옆에 두 평면의 수직에 대한 정리. 두 평면이 수직하다는 거는 누가 봐도 수직인 거잖아요. 칠판 기준으로 수직한 평면에 그냥 이렇게 똑바로 딱 세워주시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녹색 박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알파의 수직인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는 자연스럽게 알파랑 수직하다. 밑에 있는 그림도 참고하면서 읽어주시면 될 거고, 알파 베타가 수직하면 베타 위에 한 점에서 교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알파랑 수직한 선분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 다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파의 수직한 평면 베타 감마가 만들어내는 교선은 알파랑 수직하다. 다들 당연한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요거
두 평면이 만드는 각을 어떻게 그려주실 것인가? 두 평면을 옆에서 바라봤을 때 두 평면이 직선처럼 보이게끔 쳐다봤을 때 만들어지는 각이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만들어내는 교선과 수직한 직선 두 개를 꼭 그어주셔야 된다. 아무렇게나 직선을 긋는다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나오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아. 자, 근데 필수 예제 8번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를 물어보지 않고 코사인을 물어봤네. 자, 내가 벡터 단어에서도 이야기했었죠. 이제 앞으로 각의 크기는 특수각만 있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각의 크기보다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실 거다. 삼각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실 거다. 그래서요, 삼각비로 표현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각을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정사면체는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얘는 이 문제도 문제지만 정사면체의 되게 중요한 성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사면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 중학교 때 정사면체랑 관련한 어떤 성질을 배웠었습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정사면체의 높이 부피 이야기를 하면서 정사면체의 한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시게 되면 이 수선의 발은 무조건 어디로 떨어진다? 중심. 무슨 중심? 네. 그래, 삼각형이니까 무게 중심으로 떨어진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A, B, C랑 B, C, D니까 자, 요 정삼각형이랑 요 정삼각형이 이루는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누구를 기준으로? 교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수직하게 했어요. 자, 이 삼각형 ABC랑 BCD는 교선이 BC 아니야? 그럼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찾고 싶으면 BC랑 어떻게? 수직하게 두 선분을 그어주셔야 된다. 근데 정사면체 정삼각형은 중점을 기준으로 수직하게 그어주시면 자연스럽게 꼭지점까지 날아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삼각형이시니까 꼭지점에서 중점을 찍든 요 밑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긋든 어쨌든 꼭지점으로 날아가신다고요. 그러면 결국 요 두 삼각형이 이루는 각은 뭐다? 여기 있는 녹색 선분 두 개가 만들어내는 요 각이실 거다.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요 각의 코사인이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직각삼각형 하나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뭘 그었어? 요 A에서 밑면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이건 뭐냐? 삼수선의 정리 세 번째라고. 됐어? 수선의 발 거기에서 수직하게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평면하고 수직일 것이다. 됐어요? 그리고 요 선분은 여기는 중점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게중심도 지나가는 선분이실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는데 자,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건 코사인이거든요. 자, 잘 봐. 어떻게 구하는가? 자, AM이랑 DM이랑 뭐야? 둘 다 정삼각형의 높이기 때문에 길이가 똑같아요. 맞아? 자, 그리고 H는 무게중심이야. 자, 무게중심은 중선의 길이를 몇 대 몇으로 나누니? 2대 1로 나누시죠? 맞아요? 근데 이거랑 이거는 길이가 같다고? 그러면 얘는 전체 얼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3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 자, 실제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코사인은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뭐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시겠다? 3분의 1이 되시겠다. 됐습니까? 됐죠? 자, 증명도 중요하지만 자, 우리는 이제 정사면체의 이웃한 두 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정사면체의 이웃하고 있는 두 면이 이루는 각은 항상 코사인이 3분의 1이실 거다. 왜? 무게중심의 성질 때문에. 됐죠? 이런 느낌으로. 자, 앞으로 우리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 교선을 찾아서 그 교선에 수직한 직선을 그은 다음에 만들어지는 각의 크기를 찾을 거다. 자, 그냥 우리가 그림만 놓고 보면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우리 눈에 보여. 근데 이거를 내가 직접 찾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됐어요? 실제로 각의 크기를 찾고 그 각하고 관련된 삼각비를 찾을 때 내가 무슨 짓을 해주셔야 되는가? 평면을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각을 포함하는 어떤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삼각비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려면 각각의 평면에서 선을 어떻게 그어 주실 건가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됐니?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개념들이요. 개념 자체는 다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사무소의 정리도 놓고 보면 당연히 수직인 거 아니야? 두 평면이 이루는 각. 뭐야? 그냥 이게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아니야?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찾아야 된다면 찾아 나가는 과정은 이제 그냥 단순히 개념만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특히나 각이라는 건 이제 실제 각의 크기가 아니라 삼각비의 형태로 구할 거다 보니까 직각삼각형을 만드시려면 항상 선분을 그어 주셔야 되고 그 선분은 항상 교선을 기준으로 수직하게 그어 주셔야지만 얘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대표하는 각이 되실 거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잘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 우리는 입체도형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기본 개념부터 차곡차곡 리마인드를 좀 해주신다는 느낌으로 앞부분 연습하고 특히나 여기 삼수의 정리부터 시작되는 문제들은 아마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문제들 연습하면서 내가 이야기했던 중요하다고 했던 이 정도 내용들은 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